네, 월간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월간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이윤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목요일마다 나타나서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정보들 좀 추려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 증시 USA의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 오히려 기회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면에서 기회를 보면 좋은지, 어떤 종목을 좀 내가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월간전에서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일단 항상 비슷하죠.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의 기틀은 일정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 시황이나 주목해야 할 이슈라든지 아니면 미국 특징주 브리핑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건데, 오늘은 특징주 브리핑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법한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러 통화량에 관한 이슈를 조금 여러분들께 짚어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저의 히트 종목을 좀 공개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가 약간 히든 종목을 가지고 그 하나만 딱 설명을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약간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다른 방식. 네, 그건 이제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 거래일에 급락을 딛고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그린랜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1.2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각각 1.18% 그리고 1.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미증시 흐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 미증시가 또 이게 그 트럼프 때문에 네네. 이 트럼프가 또 이 트럼프의 행보 때문에 또 투자자분들 굉장히 피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네. 영향이 너무 커요. 시장을 거의 후벼파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다우 산업, 나스닥, S&P 500 요 지수 세 개 다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로 이제 크게 내려앉았다가 그거에 이제 좀 해소가 되니까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사실 좀 위태위태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린란드 지금까지 그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요, 뭔가 워딩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워딩이 굉장히 세요. 너네 관세 100%, 우리 군사적으로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은 세게 하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맞아요. 시장이 이거를 학습을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블러핑이죠. 블러핑 같은 이런 정보에 시장이 출렁인다는 거는 약간 좀 좋지는 않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조하지가 못하다는 거니까요, 시장 움직임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음봉이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네네. 좀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요 다우지수 그래도 저점은 계속해서 잘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움직임이 엄청나게 오래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 번쯤은 여기서 그래도 한 요 전 지지 구간 있죠. 네. 여기까지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야, 이거 내가 그동안에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공략을 하고 싶었는데 공략을 하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해버린 게 조금 사실 저는 아쉽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여기 고점을 여전히 뚫지 못하고 있어요. 요걸 이제
뚫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이 선을 한 번 뚫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갭상승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한 번 뚫을 때 그런 식으로 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저점을 굉장히 잘 갱신을 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P 500. S&P 500도 사실 나스닥과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다만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전 고점을 거의 한 3개월 정도 동안 뚫지 못했다고 한다면 S&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열이 덜 되는 대신에 좀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예, 요거를 보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한번 쭉 갔다가 조정세에 있긴 했지만 거기서 더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S&P는 꾸준하게 저점을 쌓아 올리면서 물론 어제장에서 조금 어제 그제장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저점을 잘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기술주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냥 그린란드 그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고 다 해소가 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되어 간다고 바로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어제 그저께 하락분을 다 채우는 게 시장이 약간 이 증시 상승에 대한 그런 희망을 좀 많이 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 공략을 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이 전고점을 갱신을 못했다라고 네네. 하면 충분히 요걸 좀 공략해 봄직한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너무 미국 증시 오르기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S&P 500 지수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지표가 좀 이렇게 전 고점을 어느 정도는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오히려 기회를 보고 좀 차분하게 좀 적립식으로 공략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를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예, 나스닥 뭐 어느 거 봐드릴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버블닷컴이래. AI 버블론이죠. 여기 AI 버블 때문에 이렇게 11월에 크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 그냥 계속해서 이 이후로도 상승 추세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실 S&P 500에 비해서는 나스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좀 하락장에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음. 횡보하거나 좀 폭락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사실 나스닥, 이 코스닥으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샀을 때는 얘네가 횡보를 한다고 뭔가 두려움에 떨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코스닥에 정말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걔가 횡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사먹은 네. 판을 걷는 것 같죠. 그쵸. 근데 이 나스닥 내에서도 약간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성이 너무 짙은 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안 오르면 이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무서우실 텐데 나스닥 중에서도 좀 덩치가 큰 애들, 네네. 인지도가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기다려봐도 된다. 굳이 지금 팔 필요 없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미증시 핫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관세를 철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 전거래일 하락했던 미증시는 다시 반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슈는 알래스카 가스 사업 관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투자 자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업종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슈들 하나씩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트럼프는 뭐에 목마르다? 지금 자원에 목마르다. 자원에 목마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음. 자, 일단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군사적인 방법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관세 얘기까지 하면서 네네. 또 시장을 굉장히 출렁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뭐
며칠 만에 다시 뒤집었어요. 맞아요. 참 좀 웃깁니다. 예, 이제 트럼프가 지금 나토 사무총장하고 이 그린란드에 대한 합의를 이제 어느 정도 틀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한 합의의 틀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렇죠. 합의가 되었다가 아니라 합의의 네네. 틀을 잡았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자리를 잡았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그것도 이 요거 이제 요거랑 비슷한 건 아니지만 네. 요거를 좀 이제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게 러우 전쟁이에요. 러우 전쟁. 러우 전쟁 맨날 뭐 이렇게 뭐 합의 자리를 만들었다, 뭐 잘 될 맞아요.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약간 얘도 비슷한 게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지 사실상 뭔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해결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럼 좀 왜-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계속해서 시비 걸 것 같아요. 아, 네. 어떻게? 네네. 왜냐하면 일단 나토, 덴마크 이쪽의 음. 입장에서는요 본인들의 그 지구를 좀 지키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바람이 있을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이제 이 원자재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모습은 안 보였는데 자꾸 뭔가 중국이 그걸로 자꾸 태클 거니까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하게 되고 네, 자기 네. 마음대로 막 세게 밀고 못 나가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히토류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좀 이렇게 좀 찔러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린란드라든지 이제 뭐 알래스카 뭐 이런 네네. 쪽에서 좀 뭐 자원 쪽에서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또 이제 중국이 그걸 무기화해도 그래 뭐 그러든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냥 둘이 그냥 원하는 게 그냥 완벽하게 충돌합니다. 오. 이 합의의 틀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뭔가 둘 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솔직히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둘 중 하나가 힘에 굴복을 하든 네. 아니면 미국이 포기를 하든인데 미국이 포기를 할 것 같진 않죠. 그렇죠. 그 이제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를 하는 유럽 8개국의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철회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언제 다시 꺼내들 줄 몰라요. 음. 얘네가 이제 쉽게 막 양보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좀 잊을만 하면 꺼내드는 게 관세 카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정을 아주 그냥 그쵸. 후벼파죠, 후벼파. 네네. 저도 화가 나네요. 이제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은 이제 추가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약간 트럼프가 이거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인 거고 네. 사실상 그린란드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덴마크나 이제 나토 입장에서는 조금 좀 탐탁지가 않은 그런 걸 보이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증시가 좀 출렁출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이제 어제장까지는 반등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합의 불발. 트럼프가 네네. 막 또 악담하고 그러면 또 이 시장이 또 출렁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렁됨은 물론 갖고 있는 이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지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 기회를 저와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트럼프가 알래스카 사업에 이제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좀 이렇게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봐도 얘가 이제 자원이 얼마나 좀 미쳐 있는지 네네.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요건 이제 사실 국내 이슈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활용하고 한마디로 한국이 뭔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뭐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요게 어느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요 앞에 요 부분과 요 두 부분. 자원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네. 미국의 자원 개발 회사들이 분명히 꽤 많습니다. 네. 광산 개발이라든지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가공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거는 그 개별 섹터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출렁인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출렁일 때는 개별 그런 섹터보다는 그냥 대놓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관심 있던 대형주들 네네.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여기서 일단은 이 이슈는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핫 이슈들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시장의 핫 이슈들 꼼꼼히 점검해 보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관련주로 머크앤드컴퍼니 공략을 해드렸고요. 또 보안주로 팔로알토 네트웍스와 로봇주로 글로부스 메디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아이렌과 스노우플레이크, 가장 최근에는 센트러스 에너지까지 총 6개의 종목을 생방송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머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점검할 게 없습니다. 네, 점검할 게 없어요. 네, 여기서 이 자리 자체가 이미 요 앞쪽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은 차트 부분 있죠. 그래서 이미 조정 구간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큰 호재가 들어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쭉 올라가죠. 오. 얘는 일단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야, 뭐 그래도 내가 좀 수익을 내고 싶다. 네네. 그러면 뭐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요 폭락을 하기 전에 요 네. 딱 그 지점까지 딱 올라왔거든요. 음. 여기서 한 150달러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팔로알토 이게 참 약자가 좀 그래요. 펠로알토라고 읽는 데도 있고 팔로알토라고 읽는 데도 있습니다. 네네. 뭐 아무튼 이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보안주인데 얘가 지금 좀 사실 크게 상승은 안 나왔어요. 그죠? 조금 네네.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사업성이라든지 뭔가 이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포기하기가 좀 이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진짜로 모멘텀이 딱 뚜렷하고 그리고 뭔가 산업적으로 그리고 국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받침이 되는 경우에 그게 단기로 잘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노우. 스노우. 이제 1월 8일이죠.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나서 좀 조금 빠졌어요. 여기였습니다. 조금 빠졌는데 얘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얘는 이제 구글이랑 협업을 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릎에서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지금 공략을 하고 나서 좀 빠졌는데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하려고 좀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네. 우리가 무릎에서 지금 요거를 공략을 한 거라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 게 아니라 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에 횡보를 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네. 지금 밑바닥에서 제가 거의 잡잖아요. 맞아요. 항상 맞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크게 상승 추세로 가죠. 보통 제가 맞아요. 갖고 나온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 이제 공략하신 분들도 야 이거 한 5, 6% 빠졌는데 야 어떡하냐 걱정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뭐였죠? 센트러스 에너지. 네, 센트러스 에너지였어요. 센트러스 에너지 요게 이제 지난주 차트긴 한데 오늘 장에서 이번 주 장에서 그래도 한 350달러를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오.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해도 조금 일주일 되긴 했지만 아쉽긴 합니다. 상승세가 아쉽긴 한데 추세 자체가 너무 잘 유지를 해주고 있죠. 네네. 상승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올라갔고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양봉 두세 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가 폭등을 하는 그림이 미국 주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그럴 만한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이 AI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기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죠? 네네. 그런데 그거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그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력을 생산을 하는데 제일 효율적인 그런 체제 자체가 원자력 체제고요. 그 원자력 중에서도 지금
산업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많이 밀고 있는 게 소형 원전인데 네, 그 네. 소형 원전에 필요한 이런 우라늄 이런 이제 그런 핵 원료들은 좀 이렇게 순도가 좀 높아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순도 높은 우라늄을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라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얘는 좀 크게 봐도 된다. 얘는 저는 그 당시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목표가를 저는 지금 요거 이 정고점 있죠. $450 이상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다려 보셔도 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흐름부터 공략주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투데이 레슨 만나보기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도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투데이 레슨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오늘은 글로벌 통화량을 봐야죠.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은 뭐 테마 따라서 좀 많이 가긴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통화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통화량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22.32T. 이게 굉장히 큰 통화량인데 통화량 그래프가 어때요? 2020년 이건 이제 연도별이에요.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1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통화량이 시장에서 늘어난다라고 지금 이런 지표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뜻이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지수라든지 대형주들의 주가는 보통 상승하죠. 상승하죠. 네네. 왜냐? 돈은 풀리는데 주식은 풀리지 않아요. 회사가 따로 발행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희소 가치가 이제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 금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좀 잘 투자에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네네.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통화량 관련 이슈를 좀 봐야 돼요. 사실 통화량 관련 이슈 하면 바로 FOMC죠.
FOMC, 그쵸? 이번 달에는 이제 FOMC가 한 1월 27일, 28일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근데 그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음. 이게 또 문제예요. 네네. 자, 일단 12월에 양적 긴축은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아나운서님이 생각했을 때 네. 이제 1월 달에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동결될 것 같아요? 아, 사실 최근까지는 인하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마냥 좋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조금- 그래도 인하 아닐까요? 인하? 네네. 왜냐하면 분위기가 인하니까. 네네. 그죠? 트럼프도 인하를 막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고. 맞아요. 저는 인하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12월까지만 해도 인하에 좀 많이 인하할 거다, 인하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11월, 12월 넘어갈 때 막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도 저는 항상 인하라고 얘기해 왔어요. 맞아요. 인하 이렇게 될 거다. 쪽으로 의견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정말요? 1월 달은 저는 네.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 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좋지 않게, 그러니까 실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파월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좋겠어요? 무슨 말이 나오기 좋겠어요? 동결 쪽으로 아무래도. 그렇죠. 동결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고용 시장도 보고 있는데 고용 시장도 보고 있는데 고용 시장이 오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거를 네네. 좀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지난주에 GDP가 네.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미국 GDP가. 네네. 그래서 경기가 꽤 활성화되는 중이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네네.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음. 저는 거기에 한 표입니다. 네네.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에 강력한 하락론자였다가 네. 1월에는 지금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다. 이렇게 여기 보면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FOMC가 미국 국채를 좀 긴급 매입을 했어요. 오. 국채를 FOMC에서 이제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아무래도 푼다는 그쵸. 얘기겠죠? 네, 국채가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네네.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돈을 빌려주는 쪽이 채권을 받는 거고요. 돈을 빌리는 쪽이 채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럼 채권을 발행을 한다는 거는 돈을 푼다는 거죠. 네네.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는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매입한다는 예, 것. 채권을 매입한다는 거는 돈을 푼다는 거예요. 네. 돈이 풀리니까 지금 오. 어제 장에서도 그렇게 상승세가 다시 한번 큰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나 보고요. 국채 매입을 또 긴급하게 매입한다는 건 사실상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거고, 매입 규모도 550억 달러로 꽤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 매입 기간이요, 꽤 짧아요. 긴급 매입 기간이다 보니까. 근데 2월 10일까지 이제 매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계속해서 시중에 뭔가 돈을 푼다는 거예요. 네. 국채를, 그러니까 채권을 받으면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준다는 거니까 이게 시장에 이 자금이 2월 10일까지는 좀 급격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앞으로 가면 주가가 우리가 바라보던, 우리가 원하던 엔비디아나 뭐 네. 테슬라나 그런 애들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좀 오르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그렇지.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오르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이 신호가. 매수 타이밍이다. 네, 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느 종목을 매수할지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옥석을 잘 가려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랑 관련 이슈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주요 경제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항상 그래요. 우리가 목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네.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신규 시작 이게 청구 건수가 있죠. 이게 네.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이제 지난주에 좀 이제 신규 실업자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오, 우리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게 또 만약에 실업자가 더 줄잖아요. 네. 이 전 수치에 비해서 시장 예상은 더 높아진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네. 요것보다 만약에
실업률이 낮아질 경우 그럴 경우는 약간 인플레이션 자극을 좀 더 이 FOMC에서 걱정을 하면서 네네. 금리가 동결 쪽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요 실업자 수가 좀 줄었다고 줄었다고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요거 이제 저와 함께 요거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요런 이제 통화량 이슈라든지 요런 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경제 일정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종목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오늘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보이는 종목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 미국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뭘까? 지금 당장 미국 주식하면 아나운서님은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되는지 아, 그렇죠. 지금 사도 될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려워요. 예, 어렵죠. 지금 워낙 지금- 많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게 좀 위험 그치. 부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참 이 좋지 않은 생각은 현실로 이어져요. 음. 내가 이게 올라가지고 야 지금이 싼가 하고 네. 잡으면 거기가 고점이었어. 맞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투자를 하는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요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건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이제 방법이라든지 원칙을 딱 잡아놓고 고수를 해서 그나마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이제 패닉 바잉, 패닉셀에 휘말리기가 맞아요. 쉽기 때문에 네네. 요런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좀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는데 이걸 지금 공략해도 되나 마냐. 오, 너무 좋은데요. 요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파벳입니다. 자, 알파벳은 알파벳. 구글이죠. 그쵸? 구글인데 얘를 지금 봐도 될까? 음. 일단은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얘를 공략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봐야 될 것들만 좀 가지고 나왔는데 구글 하면 요새 뭐예요? 재미나이죠. 재미나이죠. 네. 참 재미나이가 본격적으로 이 애플이래요. 알파벳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리기 전에 네. 그때는 챗GPT였죠. 그쵸? 사람들은 보통 그래도 챗GPT가 왕좌를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거기서 계속해서 노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AI를 만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제미나이가 훨씬 더 GPT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력도 구글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제미나이가 이제 GPT를 제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더 나왔었죠. 애플이 이제 시리아 대답 안 하나? 내 핸드폰? 가끔 이렇게 하면 이 얘기를 갑자기 대답해가지고 사람 맞아요. 당황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사과폰 쓰시죠? 저도 사과폰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당황스러울 때 있지 않아요? 실이라고 안 불러도 비슷한 단어에도 반응을 네. 하더라고요. 저는 그 TV에 TV 그냥 딱 틀어놓고 거기에서 그냥 이가 참 시리네 그러면 얘가 대답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애플이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AI가 취약하다. 근데 애플에서는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잘하는 애들 거 쓰자. 잘하는 애들이
챗GPT랑 제미나이 두 개가 있었을 텐데 얘네가 제미나이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얘네도 굉장히 변태적인 애들이에요, 기술적으로. 예, 네네. 하나하나 뭔가 일일이 다 따지고 야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를 챗봇을 이 시리에 탑재를 한다는 거는 이 알파벳의 이 제미나이의 기술력을 좀 인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요 또 애플 시장 규모가 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장기적인 모멘텀은 요거 말고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330 근접해 있는데 지금 차트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야, 차트 소감 어때요? 여기 보니까. 와,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죠. 네네. 이게 이제 2025년 9월부터의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이제 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야, 참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우상향 하고 있어요. 우상향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여기 최근에 잠깐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공략을 한다는 거는 요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큰 조정 없이. 자, 그럼 이걸까? 제가 앞서서 말씀 안 드렸는데 총 종목은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4가지. 네. 이 4가지 종목 중에서 뭘 공략할지 딱 한 가지만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 4가지가 뭔지는 알려드릴 건데 그 중에서 뭘 공략할지는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알파벳, 구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어요. 쭉 올랐어요. 야, 갖고 싶은데 갖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요. 요런 이제 이슈들도 막 있고 잘 장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까 하고 지금 매수 시점을 좀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단 후보 1번은 알파벳입니다. 자, 후보 2번은 뭘까요? 테슬라. 야, 네네. 테슬라.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 여러분들께서 참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주변 분들 뭐 투자하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저도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못 들어갔지만 상당히 좀 변동폭이 있더라고요, 테슬라가. 비트코인보다 심한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옵티머스가 그래도 좀 부진하다 이런 시장의 판단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일단 삼성전자의 슈퍼컴퓨터, 되게 차세대 슈퍼컴퓨터 칩을 발주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발주를 했다는 건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이제 조금 기대해 봄직하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요거는 살짝 악재예요. 아까 얘기했던 옵티머스 생산이 초기에는 극도로 느릴 거다. 더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시장이 옵티머스 이제 출시가 임박했나 요런 기대감에 탁 올랐다가 짜게 식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것도 이제 그거죠. 네네. 모델 지금 Y.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가 전반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를 했다고 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또 힘입어 가지고 또 이제 점유율도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이슈만 보면요. 이거 테슬라가 조만간 또 조정이 나와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아. 네네.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런데 요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그쵸. 중국 시장 요 이슈를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려운데요? 미래 그것도 약간 전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주가가요.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는 척하다가 계속해서 전 평단가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테슬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떡락. 그쵸. 내가 여기서 저점인가 하고 사면 폭락을 해버려요. 너무 커요, 변동폭이. 좀 무서워요. 그렇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서 걱정이라면 얘 그쵸. 같은 경우는 지금 공략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략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알파벳이었고 두 번째가 테슬라였는데 네. 이제 나머지 두 종목 후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아마존은 여러분들께서 테슬라나 뭐 이제 그 앞서서 보여드린 알파벳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데 그래도 알 사람 다 알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AI 시장에 가세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신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것도 조금 기대할 뿐만 한데 요것보다 사실 더 기대되는 거는 요거예요. 맨 밑에. 얘네가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를 하고 물류 로봇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요 부분에서 사실 좀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부담이에요. 관세. 네, 트럼프가 뻑하면 관세를 인상한다 그러고 실제로 맞아요. 관세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상분이요 상품 가격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요거 때문에 또 이제 수요 이제 그 일반 그 판매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매출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니까 야 지금 요것도 좀 공략하기가 대형주인데도 네. 애매하다. 애매하다. 네, 약간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마음속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지금 실제로 지금 2025년 9월부터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갭상승까지 띄워놓고는 바로 내리꽂았습니다. 오. 근데 또 요걸 보니까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지금 공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이제 후보 3번은 좀 아마존이었고, 공략 후보 4번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누군가에게는 환호의 종목이 될 거고 최근부터 공략한 분들에게는 좀 절망의 종목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직 진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야 이거 지금이라도 진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좀 그런 종목입니다. 자 현재 이 엔비디아 하면 반도체잖아요. 그쵸. AI 반도체 대장이죠. AI 반도체 킹 오브 킹. 킹 오브 킹. 그렇죠. 킹 오브 킹 같은 종목인데 너무 자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어요. $200 넘게까지. 맞아요. 지금 이제 $183까지 조정이 나오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도 막 지금 마이클 버리도 얘부터 때렸잖아요. 네네. 마이클 버리도 얘부터 때리고 얘도 지금 자리도 지금 차트 보니까 막 여기서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갔어. 여기서 잡을까 말까. 여기서 이제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 잡을까 말까. 지금 이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이 회사의 덩치가 커질 수 있는지, 사업 영역이 커질 수 있는지, 혹은 이 시장을 훨씬 더 견고하게 잡을 만한 그런 기술력 이슈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요건 이제 사업 영역입니다. 1912 혹시 1912.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위고비 알죠? 네네. 위고비의 대항마가 뭐라고 했죠? 마운자로. 마운자로, 맞아요. 마운자로 만든 회사예요. 아, 네네. 마운자로 만들어가지고 위고비 회사 주가가 조정받는 동안에 얘는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인데 이 회사랑 AI 공동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했어요. 한마디로 이 AI 제약 쪽에도 이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확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AI 추론 스타트업에 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만 보면 얘네가 그동안에는 뭔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만 좀 뭔가 많이 신경을 썼다면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까지도 좀 약간 이런 좀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경우에 저는 스마트폰계에 약간 애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애플이 뭘로 유명합니까? 애플이 아무래도 생태계로 유명하죠. 생태계. 생태계와 최적화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만한 자원 갖다가 진짜 이만큼의 효율을 내는 게 애플이에요. 왜냐? 왜 그게 가능하냐?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본인들이 다 설계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커스텀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데 지금 물론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끌어 모아 가지고 조합을 해 가지고 만들죠. 최적화 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좀 이렇게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최적화 부분에서 애플한테 상대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그렇게 최적화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점을 가져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드웨어 지금 탑 찍었죠. 네.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리고 젠슨왕이 말하길 또 중국에 이제 좀 있으면 방문을 해서 요 반도체 칩을 수출을 어떻게 할까? 요 이제 활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또 요런 걸로 보면 요 주가가 사실 요 조정세가 야 지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인가라고 싶기도 하죠.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야 이 주가가 요건 예, 차트를 좀 좁혀서 본 거니까 좀 크게 보면 차트가 지금 이래요. 그죠? 엔비디아 차트 이래요. 여기서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야 여기서 잡을까 말까 네. 요거를 고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총체적으로 볼게요. 다음 중 지금 바로 공략할 만한 이제 미국 주식 요 4개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제 마음속엔 이미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네네. 지금 여기 앞에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 알파벳 같은 경우도 요런 호재가 있는데 자리가 높아요. 맞아요. 자리가 너무 높아요. 너무 우상향했어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나서 보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죠? 예, 요거 지금이라도 잡아도 될까? 그리고 테슬라. 야, 얘는 또 역으로 야, 지금 잡으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 하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잡아도 될까? 이 변동성이 좀 무섭다. 예, 2번 테슬라 여기서 네. 잡아도 될까? 3번 아마존. 야, 얘 요새 솔직히 말해서 AI나 이런 데 발을 제대로 못 걸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잡아도 될까? 예. 어렵네요. 관세 이슈 때문에 매출 하락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이 주가 차트 하락할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잡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 그리고 다음 엔비디아. 야 뭐 그래 다 알겠어. 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젠슨 왕이 힘도 많이 쓰고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야 여기서 봤을 때는 기회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전반적인 거의 한 2, 3년 전후의 차트를 보면 딱 여기 상당히 고점이에요. 상당히 이 상당히 고점이란 말이에요. 한 네. 1년 전만 해도 $100 선이었어요. 음. 예, 그거를 지금이라도 잡을까?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 4가지 종목 중에 잡을 만한 종목이 다 잡아도 좋아요, 사실. 다 잡아도 좋은데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보는 지금 요거는 잡아야겠다. 네네. 판단이 딱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뭘 것 같아요? 너무 딱 어려운데요. 끌리는 거. 각각의 매력이 엄청나요. 그렇죠. 그래도 요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략을 할 건데 네네. 이 공략, 여기에 이 1, 2, 3, 4분 중에서 공략할 미국 주식 답은 어디서 알려준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신데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모님, 그래도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이 4가지 중에 힌트? 아니면 종목 설명 좀만 더 부탁드릴게요. 주기 싫은데 네네네. 조금 줘볼게요. 네. 이 회사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오너가 살짝 돌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몰입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회사긴 합니다. 네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굉장히 큰 힌트였어요. 근데 이게 알파벳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사실 오너들이 다 미쳐 있거든요, 사업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답, 정확한 답 알고 요 4개 중에서 지금 잡아도 되는 종목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찍으시고 여러분들께서 거기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요거에 대한 답은 거기서 제가 공개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후보 4가지 소개해 주셨는데요. 알파벳과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과 엔비디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4가지 종목 가운데 이윤우 전문가님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흐름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가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